네, 안녕하세요. 웨스턴 마켓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상반기 6월까지 지났고요. 이제 7월부터는 이제 하반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24년도 상반기 간단하게 결산을 하고요. 인공지능 쏠림이 좀 강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24년도 하반기의 주요 변수가 무엇일까 이제 요 정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표지물 파월 연준 의장이 가운데서 다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양옆에 현직 대통령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요번에 그 첫 TV 토론을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이슈를 넘지를 못했죠. 네, 좀 굉장히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네, 고령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트럼프 전직 대통령은 이제 좀 기소가 되어 있죠.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스럽습니다. 요번 같은 그런 대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와, 정말 미국에 이렇게 인물들이 없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뭐 미국이 미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야, 우리는 사실 저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미국 투표권 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같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우리 하반기에 이러든 저러든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는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네, 오늘 꼭 여러분들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영 선생 저 반지혁 대표의 시장에 대한 통찰에 대한 내용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의 판단의 모심을 알려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24년도 상반기 결산을 보면 뭐 이제 미국 시장, 특히 뭐 한국보다는 사실 뭐 미국이 워낙 잘 갔기 때문에 뭐 배가 아플 지경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뭐 상반기 14% 뛰었다라고 하는 것은 S&P 500 기준이고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주로 나스닥의 빅테크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주도주가 5개뿐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5종목. 그래서 이제 그 2분기를 보니까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 2, 3이죠.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1, 2, 3이가 무슨 삼국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상반기는 누가 뭐니 해도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워낙 가파르게 상승했고 아니 이 종목이 시총 1위까지 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워낙 상승세가 이제 컸기 때문에 그래서 시총 1위까지 하고 1일천하 단 하루만 시총 1위였었지만 어쨌든 간에 대단 엄청났죠 사실은 뭐 제가 뭐 엔비디아 얘기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최근에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워낙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 중에서도 왜 반도체가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지를 간략하게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그죠? 작년 이제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10월 31일, 10월 말부터 이제 저점 찍고 다시 이제 상승했는데 지금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200%죠?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는 뭐 액면 분할도 10분의 1. 원래 지금 이게 140달러가 아니라 1400달러였죠. 그래서 10분의 1 액면 분할도 했었고, 그리고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져오려고, 지금 뭐 차세대 그 인공지능 가속기가 블랙웰이죠. 근데 블랙웰도 출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뭐 루빈이다, 뭐 차체세까지 뭐 발표를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양반 너무한다,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사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어요. 상승하고, 어, 그렇죠. 올해부터 많이 상승을 했죠. 상승했는데, 근데 이게 올해가 아니라 보니까, 이제 주봉을 보면,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23년도 이제 여기 한 6월쯤이니까, 1분기, 2분기, 이때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했죠. 음. 그래서, 그 이유가 당연히 실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품이 끼었냐, 안 꼈냐, 이게 논란이 있죠. 그죠? 실적만 보면 이거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좀 너무 올랐다, 그거에 비해서도. 그리고 저는 이제 한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숫자를 당연히 보지만, 그 이면에는 좀 뭔가 허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다? 너무 빅테크들이, 그죠? 너무 빅테크들은 이제 사실은 되게 지금 고금리잖아요. 고금리 상태에서도 재무적인 여유가 있는 빅테크들이 거의 뭐 이쪽에 집중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죠. 근데 그게 엔비디아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빅테크들한테도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괜히 빅테크들이 돈을 쓰는 게 아니죠. 인공지능이 돈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들, 뭐, 메타, 아마존, 뭐, 많이 올랐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애플은 좀 늦게 좀 탔고요. 그래서, 애플은 사실은 뭐, 여기 엔비디아에게 엄청나게 이렇게 뭐, 네,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제 뭐, 테슬라까지, 최근에는. 그래서, 엔비디아 거 안 쓰면은 뭐, 빅테크들 막 서로 뒤지는 것처럼 뭐, 엄청나게 경쟁적으로 많이 갖다 썼다는 말이죠. 그래서, 웃돈까지 줘가면서 이제 쓰는, 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빅테크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들만의 세상이라고겠죠.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할 때 과연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편리하던가요? 물론 뭐 간단하게 통역 번역, 그죠? 이런 것들은 되게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상담사를 일부 대체하긴 했어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건비를 줄이니까 좋은 일이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거는 어차피 ARS 통해서도 가능했던 일인데, 인공지능 한답시고 자꾸 상담원들 줄여가지고, 그쵸? 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이거 가지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안 됩니다. 물론 많이 좋아지고 놀랍다, 입이 쩍 벌어질 것 같긴 했지만, 우리들 인간의 만족, 그죠? 저희가 기준이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들한테 그렇게 만족을 주지는 솔직히 못해요. 이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우리의 실생활에 그렇게 영향을 줄 정도는 솔직히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혹시 뒤질세라,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이쪽으로 투자했는데, 물론 뭐 그 방향은 맞겠죠. 방향은 맞겠지만 어, 기대했던 것만큼 이게 뭐 만족스럽지가 못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감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뭐 저희 웨스탁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너무 오른 거는, 너무 많이 오른 거는 그닥, 그죠? 이게 포모는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22년도 10월이, 이거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다 모든 게 이때가 저점이었어요. 2022년도 10월 정도. 그래서 이때부터로 보면은 아직도 조정 좀 받았어도 1000% 올랐습니다. 10배 올랐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거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이상 올라가면 거품이 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주가가 붕괴될 우려는 없지만, 근데 이제 또, 올라갈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엽기적 효과라고 했죠. 작년 6월부터 이게 주가 엄청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는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뭐, 전년 대비해서 몇백 프로 막 오르고 이러기는 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엽기적 효과죠. 작년에 이맘때부터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는 최근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근데 이렇게 빅테크들이 이제 여기에 몰빵을 했나 라는 거는, 이걸로 일단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드워치 이게 1억 거거든요. 1억 건데, 올해 초만
2024년도 이제 시작할 때, 이때만 해도 어떻게 예상했냐면은 시장에서 네, 그 금리가 뭐 3월에도 한번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5월에도 내리고, 6월에도 내리고, 7월에도 내리고, 9월에도 내리고, 12월에 내리고, 곧 한 6번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했어요. 올해 초만 해도. 응?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6월이 상반기가 지났는데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요번에 7월 말쯤에 한번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9월, 11월, 12월. 예, 4번 남았어요. 근데 이 사이에 상반기 한 번도 금리 인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이 어긋났다란 말이에요. 네,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참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원래 올해 초만 해도, 네, 올해 초 시작할 때만 해도 금리 인하를 6번 예상했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 6월, 이제 상반기에 지난 동안 금리 인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막 금리 뭐 올린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요런 상황이었죠. 물론 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7월은 좀 어렵더라도 뭐 9월 또는 뭐 11월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거의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죠, 안정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죠. 들쭉날쭉한 것은 그닥 도움이 안 돼요.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래서 안정적인 연속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를 봤을 때는 9월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 좀 드리죠.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올해 6번까지 예상했다가 한 번도 금리 안 했다라는 문제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올해 증시는 나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이제 이게 예상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주가가 안 좋은 게 맞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올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그죠? 이게 빅테크들 위주로 해서 대단한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엔비디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최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했더니 이 고금리에서도 재무적인 여유가 많은 빅테크들이 인공지능에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거품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쪽에 하나의 새로운 길을 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다 보니까 빅테크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워낙 얘네들이 시총이 크니까 결국에는 S&P까지 같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니까 오히려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테크들이 더 잘 가는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제목에서도 여기 이 기사 이거 6월 29일 어제입니다. 그죠? 상반기를 봤더니 뭐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니까 좋은 종목 몇 개 안 됐다는 거예요. 시총 상위 종목들 빅테크만 좋았다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물론 거기에 밸류체인에 있거나 하면 물론 혜택을 보긴 했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별로 그다지 좋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결산을 우리 종목도 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잘 갔어요. 그렇지만 뭐 삼성전자도 뭐안 오른 건 아니에요. 반도체 저항이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아니 뭐 투바닥, 쓰리바닥은 기본이고 뭐 네바닥까지 계속 바닥만 기고 있습니다. 이 국내 코스피 지수도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올랐거든요. 근데 일부 종목만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은 사실 뭐 더 심하죠. 이게 상반기입니다. 이게 상반기. 근데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저 인공지능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여기는 이제 고금리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빅테크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거기에 몰빵했나? 응? 물론 뭐 서로 이제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결국엔 자기들한테 득이 됐다는 거예요. 역시 빅테크는 빅테크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고금리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점을 과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9월이 됐든 또는 11월이 됐든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최근에 그죠? 예, 연속적인 데이터가 중요하습니다. 네, 그걸로 봤을 때는 예, 뭐 PC도 최근에 발표됐고 2%로 예, 금리도 2%로 예, 물가지수도 좀 내려와 있죠. 네, 어쨌든 뭐 미국의 고용도 지금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예, 실업률도 예, 고용지표도 예, 둔화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하반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은 뭐 하이닉스 우리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SK 하이닉스 뭐 최근에 SK그룹 주들을 기관들이 엄청 많이 왜 그렇게 자꾸 SK그룹 주들을 밀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저희는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이고 예, 오히려 삼성전자가 예, 반도체 중에서는 예,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이번 주에 있어요. 예, 이번 주 금요일 날 7월 5일 날 실적 발표도 있고 그냥 일단은 뭐 예, 6월에 무역 수지도 무역 데이터도 나쁘지 한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를 지켜주는 이유가 되고 그 기존에 역시 반도체 업황이 괜찮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네, 뭐 디램, 뭐 낸드도 지금 괜찮다라고 하죠. 예, 파운드리 그 빅테크의 대량 수주를 못해서 좀 아쉽지만 뭐 어쨌든 간에 예,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기대감은 살아 있으면서 그리고 뭐 나머지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상반기에 그 스마트폰 인공지능 가미해서 많이 잘 팔았죠. 매출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폴더블 폰도 요번에 이번 7월 달에 이제 출시를 해요. 사실 뭐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방은 굉장히 견조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그랬죠. 하방 견조하다. 그러고 나서 지금 8만 원대 올라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역시 금리 인하도 되면 역시 뭐 반도체도 나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기대. 근데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대신에 우리 삼성전자가 좀 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또 삼성전자가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 저희는 뭐 이렇게 해서 수급을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상반기 6개월 동안 보니까 이게 보라색이 외인인데 외인들이 샀을 때는 오르고 팔았을 때는 내리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올해 거의 1억 주 가까이 그렇죠. 1억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코스피를 올려놨는데 뭐 외인들이 여기서 뭐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나. 대량 매도를 한 이유가 없죠. 삼성전자 실적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반도체 업황 뭐 내년까지는 뭐 일단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파운드리 수주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대만이라든지 역학관계가 있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만이 왜 떴는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삼성전자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못하는 게 아니란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좀 아쉬울 것 뿐인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크게 매도하지 않는 한 패대기 치지 않는 한 이런 얘기도 있죠. 패대기 그런 거 아닌다면은 삼성전자 역시 기대도 좋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7월 이후 주요 변수인데요. 당연히 뭐 미국 대선 요거는 사실 워낙 우리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요건 좀 중간쯤에 얘기할게요. 중간쯤에 얘기할 건데 이제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11월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 이유가 사실 요거 대통령 선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제가 표지판에 저기 뭐 파월 의장이 막 고심하고 있는 표정 있죠, 그렇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 왠지 바이든 손을 들어준 것 같고, 편을 들어준 것 같고. 근데 연준은 그런 거 고민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죠? 어차피 뭐,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트럼프는 파월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뭐 파월이 연준 의장이 된 거는 트럼프 때 된 거긴 하지만 어차피 you're fired 됩니다. 어차피.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미 대선이 11월 5일이고 11월 7일이 그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 전에 이제 9월에 될 확률이 일단 높긴 한데
어쨌든 11월에 예상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습니다. 11월 대선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코앞에 있는 거, 바로 코앞에 있는 거. 그죠? 지금 사실 뭐 오늘 당일날 이제 그 프랑스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프랑스는 우리가 뭐 프랑스 얘기는 많이 안 들었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이 마크롱이죠. 이게 마크롱은 어느 쪽이냐면 이제 중도파예요, 중도파. 그래서 앙상블이라고 하는 중도파인데 20.5 지지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우파하고 좌파가 있는데 여기도 우파 좌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크롱은 이제 중도입니다. 근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 안 돼요. 지금 우파 우파 국민연합 여기는 이제 36.3. 이게 이제 지금 요즘 계속 뭐 뉴스에서는 막 이거를 마치 극우다라고 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게 사실 여기 국민연합이 극우는 아닙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이제 전 대표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제 예전에 마크롱하고 마린 르펜 대통령 선거에서 졌어요. 근데 르펜은 네, 그 마리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분이고, 제가 대학생 시절 때부터 이분은 진짜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그쵸? 우파, 예, 총수였는데, 사실 뭐, 이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 대표였던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진짜 아버지는 진짜 극우이거든요. 이분 아버지가. 이분 아버지는 극우인데, 이분은 그래도 그렇게 극우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대선에 나오려고 대표는 지금 물러났는데 지금 대표는 놀랍죠? 28이에요. 조르당 바르델라. 그래서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네, 아직 나이도 어리긴 하지만 좀 독특합니다. 17인가 8살부터 당원이었고요. 그죠? 지금 이제 10년 만에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가 좀 더 이제 뭐 마크롱 대통령도 뭐 이렇게 영부인하고 나이 차가 많죠. 자기 선생님하고 뭐 어쨌든 참 프랑스 되게 좀 웃깁니다. 사실 뭐 한국적인 이런 거에서 보면 여기도 진짜 할 얘기는 많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마크롱의 영부인은 지금 자기 원래 옛날 선생님이에요. 나이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르당도 보면은 뭐 결혼은 실제로 하진 않는데 프랑스는 뭐 사실은 그렇게 결혼을 뭐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야망이 있는 청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치 거물들의 딸들하고 일단 연문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국민연합 국민전사 여기는 사실은 이제 르펜 가문이 대대로 총수를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뭐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해요. 어, 네,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직은 여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마린 르펜은,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이제 뭐, 그 당시 뭐 타임지를 보면서 가끔 나왔어요. 근데 우파는 극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마린 르펜의 아버지가 극우인 거고, 오히려 마린 르펜은 자기 아버지까지 내쫓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파들이 지금 뭐 여기서 유럽에서 우파들이 주장한 거는 경제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뭡니까? 그렇죠? 아랍계들, 난민들, 이런 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밑에 우크라이나 했습니다만 지금 뭐 마크롱은 이제 사실 마크롱이 와 저 좀 약간 좀 요거 좀 문제가 좀 되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러시아에다가 이제 그 앞으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파병한 설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우파는 반대하죠. 야 우리도 먹고 살겠는데 왜 지금 난민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힘든데 왜 거기까지 파병하냐. 예, 이겁니다. 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어도 마린 르펜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너무 좀 자극적인 거 뭔가 뭐 아니 조회수를 노리나? 저처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조회수가 안 나와도 좀 깔끔하게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아니, 무슨 마린 르펜이 무슨 극우야. 물론, 뭐, 여기 연합이니까 극우도 있겠죠. 근데 마린 르펜, 이제, 이분은, 극우 아닙니다. 음, 하여튼 그렇고요. 물론 뭐, 당연히 뭐, 아랍계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난민들이라든지, 뭐,
어쨌든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파는 반대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거지.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인 거 뭐 이거에서 뭐 크게 바뀔 일은 없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도 좌파 있어요.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는 거죠, 그죠? 정치는 한쪽만 있으면은 이거는 공산당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와 야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누가 됐든 간에 지금 이제 대통령은 중도고요. 그다음에 뭐 요번에 이제 총리를 결정합니다. 프랑스는 총리 결정이 되는데 뭐 지금 여기가 지금 지지율이 우파가 높으니까 그죠? 28세 조르당 바르델리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 저 대통령은 중도 그리고 총리는 우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 조기 총선 국내에서는 뭐 극우라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극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게 좀 센세이셔널합니다. 이거 이란 대통령이 얼마 전에 헬기 사고로 사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투표를 했는데 개혁파가 이겼어요. 근데 50%는 못 넘었어요. 강경파는 사실은 뭐 전직 대통령이 강경파였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다 보니까 이제 50%를 이제 일단은 개혁파는 이 사람 해제시키한 이 사람 이분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 강경파가 한 3명인가 4명 됐었는데 표가 분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일단은 개혁파가 앞섰어요. 그래서 이란에서의 개혁파는 저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란 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여성들 히잡 쓰는 것 때문에 뭐 죽고 막 난리 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개혁파들은 이제 요거 온건합니다. 그 너무 종교에 그 솔직히 히잡이라고 하는 게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뭐 그게 뭐 이슬람 율법에도 히잡을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대요. 자기들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히잡을 뭐 이란 여성분들도 아니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뭐 이란 여성들도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평상시 습관이니까 근데 이제 또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강제적으로 안 하면은 막 무슨 도덕 경찰 뭐 해가지고 사람 뭐 강제 진압하고 뭐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이슬람 그 경전에도 히잡에 대해서 뭐 강제성을 뭐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여성들을 억압한다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개업화 폐지 시견이 일단은 승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50%가 안 넘었기 때문에 6월 5일 날 결선 투표를 하는데 만약에 개혁파가 승리를 하면 그쪽 뭐 히잡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당연히 개혁파 뭔가 현재하고는 좀 다르겠죠. 이란이 지금 미국의 아주 대척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방하고도 대화를 하는 게 개혁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크게 부각은 안 됐는데 이게 이란이 돌아서면 물론 지금 이스라엘 뭐 하마스 이쪽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이란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란이 워낙 큰 나라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LG전자 엄청나게 또는 뭐 이 현대차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 파트너입니다. 뭐 러시아도 그렇지만 워낙 거기에 천연가스 뭐 이런 자원도 많고 그래서 요거 프랑스는 사실 뭐 그 뉴스에서 떠든 것만큼 그렇게 뭐 파장이 있어 보이지 않고요. 일단은 이란 대선 요거는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뭐 항상 뭐 기회를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역시나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하마스보다는 이제 헤즈볼라 저 레바논이죠. 이스라엘 북부 하마스는 남북 가자지구 헤즈볼라와의 격화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조금 반등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이거 뭐 예상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 끼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헤즈볼라가 하마스보다는 이거는 뭐 레바논의 정파입니다. 정당이면서 무장정파예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하마스는 사실 가자 지구는 좀 고립되어 있죠. 근데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있고, 레바논 옆에 시리아가 있고, 뭐 이라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란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저항의 초승달, 거기 끝에 있는 쪽인데, 요거는 좀 하마스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것도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휴, 이게 트럼프가 되면 이거는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트럼프가 이게 푸틴하고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스트롱맨, 그죠? 터키의 터키도 그렇고, 보통 스트롱맨들하고는 좀 친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머리 좁고 괴팍한 사람들하고 친해요. 이게 뭐 잘 코드가 맞나 봐요. 푸틴하고도 사실 뭐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뭐 트럼프 스타일상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외면하겠죠. 어차피 뭐 트럼프한테 크게 뭐 도움이 될 것도 아니고 차라리 러시아가 뭐 트럼프가 원래 이제 그 사업가 스타일이다 보니까 득과 실이 이제 확실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트럼프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점, 그렇죠? 워낙 바이든이 좀 이런 점이 시원하게 뭔가 해결을 못하죠. 그런 점은 저도 답답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하고 미 대선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고요. 어쨌든 간에 24년 하반기 관심 섹터 이제 우선 먼저 보여드릴 것은 디어유 사실 엔터죠. 요거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요게 뭐죠? 샛별형 그죠? 긴 하락 끝에 한번 더 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도지역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이거 하락이 지나치다 하락한 거죠.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캔들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3번 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다 갈 무렵에서 그래서 봤더니 주봉을 보니까요, 예전에 저점이 다 요때요. 그 저점 완전히 주봉상 쌍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주봉상 보면 상승 장악형이 됩니다. 역시 상승 반전형이에요. 그래서 뭐 디오이는 뭐 가끔 보죠. 그래서 왜 이게 그 반등이 나오나 했더니 매출과 영업이익 뭐 당기 순이익까지 매년 상승해요. 매년 상승해. 아니 매년 실적이 좋아지는데 하락하면 당연히 귀한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뭐 제가 뭐 그 점심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돈이 되냐고요. 그죠? 디어유는 굿즈를 판매하고 그죠? 아이돌, 아티스트하고 팬덤이죠. 거기에 커뮤니티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서로 뭐 이렇게 소통도 한다고 해요. 뭐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뭐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뭐 직접 제가 좀 하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돈이 되냐고요? 영업이익률이 40% 넘어요, 지금. 37%, 40%.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그죠? ROE도 뭐 18. 그리고 어쨌든 뭐 부채 비율도 6보일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올해는 PER도 16, 16배. 근데 한마디로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음. 이게 돈이 될까? 그쵸? 사실 뭐, 우리 투자자님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뭐, 우리가 솔직히 뭐, 아이돌 뭐, 얼마나 관심 있겠습니까? 그죠? 최근에 뭐, 어도 뭐, 미니지 막 시끄러우니까 뭐, 그래서 좀 봤을 뿐인데, 근데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내가 아니라, 그죠? 팬덤이 이게 글로벌 한다는 거죠. 글로벌하던 거. 그죠? 아시아는 기본이고, 한국하고 아시아는 기본이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미주, 북유럽, 그리고 유럽, 그리고 남미, 전 세계를,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익률이 40% 넘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등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상반기
마칠 때쯤 해서 반등이 나오고 요 새별형 캔들이 떠버렸어요. 주가 조정은 너무 과하다. 물론 뭐 최근에 뭐 어도어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엔터 쪽에 자본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그런데 실적은 그죠? 실적은 계속 우상향이에요.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데 주가 하락은 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새별형이 떴으니 뭐 이거는 이제는 뭐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SM도 보면은 보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바닥 그죠?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고금리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빅테크들이 몰빵한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잘 갔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닥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네 바닥이에요, 네 바닥. 네 바닥 찍고, 그리고 75,000원에서는 지금 반등해 줬는데, 이건 또 금요일날 반등을 해줬죠. 아, 그래서 SM의 가장 호재는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그 한한령, 중국의 한한령이 8년째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민간인들은 당연히 뭔가 이것을 소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많죠. 그죠?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에서 금지를 하다 보니까 한한령이 막혔는데,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가장 혜택받는 엔터사는 SM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워낙 그쪽에 비중이 좀 더 있다 보니까. 하지만 그거는 뭐 언제 사실 뭐 열린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쪽도 상반기는 실적이 예, 저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를 잘 버틸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도 영향을 받은 거죠. 엔터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반이라든지 이런 판매에 있어서 조금은 저조했다 상반기.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우상향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는 뭐 하이브 관심이 많죠. 계속 2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요즘은 시장이 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뭔가 실적이 따르느냐, 이제 돈이 되느냐, 이걸 봅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일단은 뉴진스가 이제 컴백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위니진이 맨날 강조하는 게 있죠. 케이팝 역사상 뉴진스만큼 이렇게 빠르게 뭐뭐 한 거 있냐,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레퍼토리가. 최단 기간 이제 데뷔하자마자 도쿄돔. 도쿄돔이면은 뭐 사실 이거는 아시아에서 이제 탑스타 계열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 데뷔하자마자 도쿄돔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것도 뭐 콘서트도 아니고 팬미팅인데 9만 이틀 동안 9만 명이 왔어요. 그럼 뭐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팬미팅이지만 이게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입니다, 티켓이. 예? 안 보이는데 막 저 뒤에 있어도 10만 원대라는 거예요. 평균 작업봐서 보면은, 근데 티켓만 파는 게 아니라 굿즈라고 해서 그냥 보통 한 20만 원으로 하면은 9만 명 하면은 180억이에요, 이틀 동안. 단순하게 거기서만. 관련된 뭐 굿즈까지 하면 뭐 200억이라고, 이틀 그냥 하루에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니진이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물론 뭐 뉴진스가 성공한 게 애초에 그 BTS 여동생이 해가지고 BTS 군대 가니까 좀 아쉬운 마음에 뉴진스에 관심 가졌다가 뭐 이제는 막 오히려 지금 더 보통 뭐 입덕한다고 그러죠. 팬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 가뜩이나 좀 그 뉴진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고 그 이제 이쪽에 좀 약간 동양의 그런 게 좀 정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뭐 대기업이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소속사에서 뭐 고난을 겪었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면서 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뉴진스가 그냥 뭐 아이돌 뭐 여러 중에 하나로만 그렇게 했지, 뭐
사실 이렇게 뭐 엄청 대단할 거다라고는 생각은 전혀 한 적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종목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거 자꾸 관심 있게 보게 되면 빠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예, 미니진이 잘하는 게 그런 거죠. 사람들이 뭐를 관심 있고 뭐를 좋아할지를 정확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어차피 이제 BTS도 이제 전역할 때 되니까 이제는 뉴진스도 이제 BTS 여동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 뉴진스는 뉴진스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정서는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눈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에서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뭐 그 뭐 북미하고 유럽하고 근데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여자 슈퍼스타가 없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뭐 민희진이 그 방시혁 들어올 때 그쪽 들어올 때 그 뭐 에스파 밟을 수 있습니까? 뭐 그랬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이거 일부러 그 정치판에서도 뭐 짜고 치는 거 있죠.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그런 이슈를 만들었나?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였습니다. 어. 그래서 엔터에서는요, 그 정치도 마찬가지고 관심 안 받는 것보다 관심을 받는 게 더 나아요.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어요. 아니 일본 아저씨들까지도 지금 뭐 거의 뭐 이렇게 빠져 있다고 하는데 뭐 이제는 아시아 시장 넘어서 진짜 그 여자 아이돌에서는 사실 블랙핑크가 이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공백 상태예요. 그래서 뭐 SM의 뭐 이제는 에스파 뭐 이쪽은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 블랙핑크 다음 여자 아이돌의 간판은 뉴진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아,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틀 동안 거의 뭐 하루에 100억씩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봐서.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요거 관심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 걸그룹 그러니까 미국에서 선발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하이브의 산하의 레이블이 여럿이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했고 하이브 유니버셜은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한 미국의 음반사죠. 거기랑 합정해서 하이브 유니버셜 요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캐차예요. 이제 여기에 12만 명 중에서 선발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주말에 좀 이제 좀 요번에 그 뮤직비디오 나왔길래 좀 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좋은 음악들을 보면 이게 다 돈이에요, 사실은. 좋은 음악이 나오고 좋은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는 다 돈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뮤지션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작사가, 작곡가, 그죠? 그리고 뮤직비디오, PD. 이거 그냥 뭐, 이 퀄리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뉴진스도 뉴진스지만, 뉴진스는 좀 약간 아시아의 느낌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미국, 여기는 뭐 미국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 여기 뭐 한국인도 한 명 끼어 있긴 하지만, 보면은, 사실 여기 미국이지만 인도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중국계라고 그래요. 또 여기는 약간 흑인 같지만 흑인하고 백인의 혼혈이죠. 스위스. 요분이 미국 백인이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글로벌리하게. 좀 제대로 좀 기획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요번에 뮤직비디오 이제 뭐 아직 어, 데뷔만 같았는데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스파이스 걸스 영국의 슈퍼스타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 걸그룹 하면 사실은 JYP가 먼저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진영과 방시혁의 그런 관계 항상 박진영이 먼저 시도를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방시혁이 뒤에 가서는 잘 됩니다. 뭐 BTS도 그런 케이스고요. 네, 이것도 그런 느낌이 좀 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 그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엔터 산업이 이제는 산업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하게 하이브라 그리고 카카오 엔터 두 개로 재편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요거 좀 보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좀 확인돼 하이브에 있어서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 이게 뉴진스가 과연 이제 그런 어떤 자본들을 벗어나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뭐 요거는 대박이죠. 대박이고 그리고 이제 JYP 한번 이제 그 폭망해가지고 JYP 주가 안 좋죠. 다 이유는 사실 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JYP가 안 좋았던 게 미국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선발해서. 일본은 됐었는데 미국은 JYP는 미국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이브는 방시혁은 원래 이쪽에 관심이 많던 분이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사이즈가 좀 다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어쨌든 간에 어, 어쨌든 캔들도 상승 반전형이 나오고 하반기는 정말 기대도 좋을 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네, 미국 대선.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사실 뭐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있으면 둘 다 크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요게 이제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예요. 완패 바이든의 저 이번 토론에서 이긴 거는 웃자리다. 그죠? 밈이다. 밈. 보통 밈이란 말 알죠? 웃기는 영상. 이게 한마디로 요거 그죠? 멍하게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오랑우탄 비슷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바이든의 상태가 이렇다. 그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이제 그 트위터, 그렇게 지금 X죠. 거기에 Tonight was a clear victory for memes. 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올렸습니다. 뭐, 이 양반도 바쁘니까 길게 안 올려요. 그래서 오늘 밤은 클리어, 완벽한 승이다. 그죠? 누구한테? 트럼프한테가 아니라 밈이에요, 밈. 그거 무짤. 우리말은 웃기는 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바이든을 조롱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blank looks better 이런 건데 블랭크는 뭔가 비어있다는 거죠. looks 비어있는 듯한 모습 그죠? 멍한 표정이죠. better 이것은 문제가 된다. 옛날에 흑인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약간 패러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블랙 룩스 매럴 그러니까 멍한 표정 문제가 된다. 그죠? 건강 상태 그죠? 요것을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 넘어서지 못했죠. 그러니까 90분 동안 서 있는 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멍한 표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고요. 사실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물이 없을까? 그리고 뭐 여기 요거는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쵸? 스페이스X 우주 사업도 하고요. 테슬라 이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뉴럴링크라고 해가지고 I don't think Joe's Neuralink was working very well. 일론아 그쵸?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뉴럴링크가 제대로 작동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나름 이제 조롱하는 것을 올렸어요. 그렇죠? 뇌가 망가졌다. 보통 뭐 우리 사람으로 치면 치매인 거죠. 그런 것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보면은 이제 좀 약간 중간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 둘을 비겼는데 트럼프는 34 felonies 그죠? 34개의 felony가 있다. felony는 중죄입니다. 중범죄. 그러니까 이제 많이 기소돼 있죠. 트럼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표지에서 트럼프가 웃는 표정을 이번에는 뭐 트럼프가 이제 이겼다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그 웃는 표정을 올리지 않은 거는 이제 이런 아직까지도 변수가 있는 겁니다. 34개 펠러니가 있다. 중범죄 혐의가 있죠.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뭐라고 했냐면 34 minutes left to live. 그렇죠? 살아있을 시간이 34분밖에 남지 않았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 아, 이게 제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오죽하면 제가 우리한테도 투표권을 달라. 그죠? 아니, 한국 대통령보다는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 더 큰 것 같다. 음? 예, 물론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제 미국 대통령 중요하죠. 예, 근데 지금, 좀 바이든의 어떤 상태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후보 교체, 여론도 있고, 저 변수가 지금 미국 대통령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가 막 마냥 웃을 수 있냐? 아주 그냥 34개 felony가 있다잖아요. 중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일론 머스크가, 물론 이런 밈을 일론 머스크가 직접 올린 거 아니에요. 이게 단 사람이 올린 거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어? 일론 머스크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이 사람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보면 트럼프랑 좀 유사한 점이 많아요. 돈 많아요. 돈 많죠? 그렇죠? 그리고 머리가 좋아요. 둘 다 트럼프도 머리 좋죠. 그죠? 거짓말을 굉장히 아주 그냥 능숙하게 잘하잖아요. 그죠? 거짓말 잘한 것도 참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괴팍합니다. 그죠? 괴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좀 코드가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이었을 때 일론 머스크도 사실 거기 자문위원회 있었죠. 옆에서 도왔었습니다.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파리 협정을 이제 그 트럼프가 탈퇴를 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돌아서긴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다고 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또 그렇다고 바이든하고 성향은 또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왠지 자기가 이제 좀 소외되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바이든하고는 성향이 안 맞아요. 어,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그때 이제 좀 약간 돌아서긴 했지만 일단은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성향상 어차피 뭐 일론 머스크 자체가 공화당 이쪽에 뭐 찬성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사실 뭐 이제 태양광은 10%좀 하락했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좀 우려스럽긴 하죠. 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유에서 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어, 근데 지금 보면요. 테슬라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가의 이제 분석가 된 하이브라고 해서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테슬라한테 더 좋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문위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경제 자문이죠. 예. 그래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바이든의 정책을 뭐 다 뒤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트럼프가 옛날 그가 이제 좀 거의 뭐 8년 전이죠. 그때 트럼프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중범죄 혐의가 있고 뭐 기소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옛날처럼 막 이렇게 천방지축은 아니에요 보면.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해서 뭐 최근에 그렇게 나쁘게 얘기 안 하죠. 그 8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 뭐 이걸 뭐 지금 전기차 이거를 뭐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깔아놨는데 그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그 토론 이후의 주가죠. 지금 이거는 토론 이후의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는 엔비디아하고 인공지능이 너무 잘 가고 전기차는 캐즘 때문에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반기는 좀 뭐 테슬라도 좀 기대를 해보자. 뭐 우리가 뭐 미국 주식 뭐 직접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테슬라도 기대를 해보자. 물론 뭐 전기차의 점유율은 워낙 지금 뭐 새로운 전기차 회사들도 많고요. 그죠? 현대기아도 잘하고 있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기존 모델 3 또는 모델 Y 얘네들은 이제 좀
모델이 좀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지만 차세대 그 이제 가성비를 앞세우는 저 모델 2라든지 또는 뭐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죠.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이라든지 이것도 뭐 상승 여력은 뭐 사실 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상승 여력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동안 못 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로봇 얘기는 특별히 하진 않겠지만 뭐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전기차 다 아우러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슬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전기차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랑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둘이 성향이 비슷해요. 돈 많고 머리 좋고 괴팍하고 너무나 쌍둥이 형제 같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로도 말을 해주고 있죠. 금요일 날 오히려 테슬라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음봉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200달러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 하반기는 2차전지 계속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 SDI 사실은 뭐 이게 실적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뭐 빠지거나 망가지는 것도 아닌데 완벽하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었죠. 물론 요거까지 뭐 치면은 뭐 3바닥, 4바닥, 그죠? 뭐 5바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는 이제 2바닥 또는 3바닥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SDI는 그래도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동안. 다른 뭐 종목에 비해서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실적은 견조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에서도 이렇게 뭐 지금 고밸류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호재가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은 좀 올라갈 이유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좋지 못했다 보니까 캐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눌렸는데 하반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막 상승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2차전지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역시 2차전지 기대를 해보자. 이제는 좀 쌍바닥까지 확실하게 찍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코스모 신소재 어쨌든 삼성 SDI 밸류체인에 있죠. 그래서 양극재 MLCC 2% 상승 반전했습니다. 여기도 바닥을 2, 3, 4 4번 바닥 4번 찍어줬네요. 그만큼 상반기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못 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어차피 뭐 전기차가 뭐 바이드닝 됐든 솔직히 뭐 유럽의 뭐 극우 말이 극우지 사실 뭐 그렇게 극우도 아닌데 언론에 좀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시장을 그럼 뭐 중국한테 다 넘겨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2차전지 하반기는 자신 있게 가져가자. 뭐 지금 더 이상 내릴 데도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뭔가 반전하는 그런 흐름도 일단 보여줬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제가 또 종합적으로 올려드린 바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둘, 셋, 네 번 바닥 찍어주고 금요일 날 역시 살짝 반등해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어쨌든 건강 고령 이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이 흐름을 뭐 트럼프 혼자 막을 수 있는 거냐?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니 그 회사들이 바보예요. 기아는 EV3 이건 뭐 3천만 원대고요. 그 다음에 현대는 캐스퍼 기존 차보다 약간 좀 사이즈를 좀 앞뒤로 넓혔어요. 옆으로도. 그래서 요거는 2천만 원대.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성비로도 충분히 기존 화석 연료에 앞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이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뭐 테슬라에서도 모델 2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뭐 포드 또는 GM에서 에퀴녹스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기대도 좋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뭐
이게 뭐 반도체 아니면 뭐 2차 전지죠. 그래서 뭐 예, 반도체가 좀 더 간다고 하더라도 계속 갈 수는 없어요. SK 하이닉스 좋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이 수급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수 있는 그 사이즈의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건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수급적으로도 갈 수밖에 없고요. 예, 회사들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매력적이고 가성비 좋은 전기차 좋은 것도 많이 나온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 그죠? 네이버 관심들 많으시죠? 워낙 주가 바닥치고 있으니까 사실 뭐 네이버는 거의 뭐 충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앱도 이제 그 두 가지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두 가지죠. 사실 뭐 네이버는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좋았어요, 오히려. 그죠? 중국의 알리테무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뭐였냐면 네이버 웹툰. 사실 뭐 네이버에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어, 네이버에서 계열사 중 처음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했으면 수급에 좀 문제를 줬겠죠. 이게 3조, 4조나 되니까. 근데 이제 나스닥에 미국에서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에 부담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아 디즈니 굉장히 여기도 꿈이 크다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넷 IT 또는 컨텐츠 그리고 미국에서도 상장은 잘 했고요. 물론 이제 그 네이버 같으면은 아직 라인 사태가 해결이 안 됐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니 그동안 뭐 라인의 가치를 뭐 얼마나 쳐줬었나요, 그죠? 그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문제된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주가가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왔지만 라인의 가치를 여태까지 뭐 이렇게 제대로 뭐 쳐서 그죠? 평가해 본 적이 있나요, 솔직히? 그런 적도 없으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를 떨구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도 한 18만 원 정도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해 줄 것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18만 원 밑으로 내려가 주는 것은 사실 저도 이거 좀 엄청 과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는 이제 고금리에서는 조금은 좀 이 인터넷 IT 쪽이 그죠? 이제 왜냐면 그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할 거라는데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반기는 어쨌든 여기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그러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인터넷 IT 쪽도 이제는 좀 반등할 때가 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웹툰 이제 상장 잘했고 그리고 이제 라인도 이제 조만간 이제 뭐 미국에서의 일본에서의 뭐 행정지도 뭐 이런 거 이제 관련된 내용이 날 건데 이제는 어차피 뭐 라인의 가치는 뭐 굉장히 좀 뭐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려가 너무 좀 지나치다 그죠? 그동안 그 제대로 평가도 안 해줘 놓고 그죠? 이제 와서 이제 뭐 음, 어, 불확실성만 가지고서 주가를 하락한 것은 한마디로 좀 적반하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이러든 저러든 어쨌든 주가가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역시 네이버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역시나 금리가 인하하면 인터넷 IT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주가가 좋지 못했던 것은 라인 또 이런 뭐 우려도 있지만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돼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좋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도 사실 관심이 많으시죠. 사실 제일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뭐 게임주일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예전에 고점대에서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도 물론 아까 뭐 중국의 한한령 얘기도 드렸지만 일단은 뭐 종목별로 이렇게 일단 접근해야 될까 하지 않고요. 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사실 뭐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을 탄 종목들도 있죠.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역시 이제 실적이 좀 나와주고 그래서 워낙 이제 사실은 게임사들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또 뭐 여기도 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좋은 또 게임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 충분히 또 상승 여력이 있고 역시 금리 인하 되면 이쪽도 흐름을 좀 탈 수 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NFT 뭐 그런 기대감이 컸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 거품 다 빠졌습니다. 여기도 뭐 더 뭐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역시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면 이쪽도 수혜는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역시 게임 섹터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인터넷 IT 게임 뭐 컨텐츠 뭐 원래 같이 가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조선은 사실 뭐 주가는 뭐 사실 상반기에 올랐기 때문에 뭐 방산, 조선 사실 뭐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최근에는 하나오션을 주로 많이 말씀드렸고요. 아, 역시 이제 그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죠?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예, 워낙 이제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필리조 선수. 예, 역시 미국의 방산. 어, 군함이죠. 예, 그리고 이제 조선, 요거에 대한 포석. 예, 원래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오스타를 원래 인수하려고 했는데, 거기랑 이제 협상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예 미국으로 이제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정말 일을 잘한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네, 1억 달러의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오션이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방산 군함이죠. 그다음에 뭐 조선 여기에 대한 어떤 포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역시나 이게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상관이 없죠. 어쨌든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 산업이 많이 제조업이 붕괴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얘기해서 뭐 어쨌든 지지를 좀 받는 것도 사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오션 뭐 사실 뭐 올라와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좀 기다리고 있죠. 많이 내려오면 더 뭐 비중을 채워서 갈 텐데 이건 뭐 많이 내려오지도 않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내려오면 당연히 또 비중을 또 다시 늘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 최근에는 사실 뭐 현대중업 쪽이 훨씬 더 흐름이 좋긴 하지만 하나오션도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역시 하반기에도 올라왔지만 상승은 했지만 더 보도록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시 뭐 SMR 그리고 이제 또 울진 수소 벨트 수소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사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2만 원대에서 지금 뭐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오션처럼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근데 이걸로 하나오션도 그렇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게 저는 다가 아닐 거라고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제 채권전이 이제 조만간 이제 7월 이제 초중반에 이렇게 발표가 날 겁니다. 우선력 선전.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호재고요. 그죠? 그리고 역시 SMR에 대한 기대감은 이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거 가지고 뭐 급락이 나오면 우리는 뭐 제가 뭐라고 했죠? 무료 땡피다 그죠? 뭐 18,000원, 뭐 17,000원 내려오면 오히려 감사하게 더 받아줘야 되는. 지금 2만 원은 솔직히 아쉬워요. 이걸로 해서 뭐 전량 차익 실현한다? 이거는 너무 아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일부 차익 실현했습니다만 나머지 물량은 보유하면서 하반기에도 역시 기대를 해보자. 만약에 내려오면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피얼세 이제 수소 얘기는 그동안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일전에 한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일전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번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에. 변동성이 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왔을 때 좀 잡아놓고 그죠? 출렁출렁하고 이것도 무엇을 보느냐? 역시 수소도 거의 뭐 사실은 이제 SMR 원전랑 같이 합니다. 그렇죠? 원전을 통해서 꾸준하게 전력이 생산되고 그리고 뭐 일반 가정하고 이제 무슨 뭐 공장에서 잘 쓰겠죠. 근데 남는 에너지는 수소로 저장해서 그러면 이제 수소 산업도 수소 생태계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세트로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전기차도 계속 늘어나지만 일부는 그죠? 대형 트럭이라든지 상용차, 대형 트럭이라든지 또는 큰 뭐 배, 저 조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뭐 트램이라든지 기차 같은 거 이런 거는 수소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예,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수소 그리고 SMR도 처음 SMR이 개발된 게 잠수함이었어요. 핵잠수함. 나중에 이제 우주선 같이 간다고 했죠,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내렸을 때 하반기에는 이제 슬슬 이제 수소 쪽도 우리가 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는 내년에 이제 현대 차세대 연료 전지, 수소 연료 전지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올라가고, 근데 우리는 선침해 입장에서는 이제 하반기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한번 이제 보여줬고요. 그렇죠? 한번 여기 살아있다는 걸 한번 보여줬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몇 번 더 출렁일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물론 오늘 다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일부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상반기 결산하면 인공지능 쏠림 현상은 네, 무엇 때문이다? 금리 인하 지연 때문이다. 그죠?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여러 섹터에 골고루 들어갔겠죠. 근데 못 들어가니까 가는 놈만 가는 거예요. 그죠? 빅테크들이 꼭 찍은 인공지능으로 쏠렸고요. 그렇지만 상반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단은 그쪽은 일단은 조금은 조심하자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반기에 대신에 뭐 3바닥, 4바닥 찍은 종목들 많죠. 그런 섹터 많은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는 역시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면 뭐 상대적으로 뭐 별로 이렇게 오르긴 올랐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역시 금리 인하가 되면 반도체도 나쁠 건 없어요. 수출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반도체에서는 기대할 만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어유 뭐 이런 일부 종목들 엔터주도 막 세표력이 나왔어요. 마침 이제 상반기 다 마감할 때쯤에 원래는 한 6월에도 좀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윤 대통령님께서 갑자기 동해 유전 얘기를 이렇게 꺼냈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이제 좀 쏠리는 바람에 약간 좀 오히려 한 번 더 바닥을 더 쳐주는데 오히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뭐 뉴지스가 과연 계속 성장할지 또는 이제 미국의 걸그룹이 나올지 제대로 나올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일단은 좀 확인이 좀 사실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확인 이제 6월 말이 되니까 확인이 되었고 이제는 뭐 엔터주도 더 이상 뭐 빠질 일이 없다. 일단은 뭐 실적으로 말을 해줄 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BTS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는데 당연히 뭐 계속 전역을 하니까 역시 뭐 지금은 완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은 뭐가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 7, 8년 전에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보다는 좀 더 신중해지고 그래요. 물론 이제 트럼프도 지금 뭐 기소된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번 대선은 진짜 미국 대선은 정말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히 좀 이게 너무 노욕 아닌가 싶고요. 물론 트럼프도 그렇긴 합니다. 뭐 3살 차이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뭐가 엄청나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나라 뭐 방위비가 좀 문제는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상반기 잘 마쳤고요. 이제 하반기에도 성토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황 전문 채널 웨스턴 마켓 인사이트였고요. 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네.